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작년 8월부터 야권 통합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주, 대전, 천안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붙잡고 호소를 드렸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라는 운동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회원들 모임을 한다. 그러면 늘 충청권에서 모였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표가 서울에서 일정이 많으니까 어떻게 수도권에서 모이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전국의 회원들께서 그러십니다. 대표가 바쁜 건 안다. 근데 전국의 회원들이 그럼 전부 서울로 가랴? 대전 근처가 제일 좋은데 충청권에 모이자. 늘 충청권에서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행정수도는 충청권에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과학 비즈니스 벨트고 오송이구 간에 지난 민주정부 10년이 한 건 모두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공약한 것까지 뒤집어 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들을 뒤집어서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재작년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5개로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한 희망이 없다. 이걸 하나로 뭉쳐야 된다. 어떻게 뭉칠까? 첫 번째는 40%에 달하는 이 무당파, 특히 젊은 세대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현대적인 정당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역구도를 넘어가야 되겠다. 또 하나는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이 다시 단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 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SNS를 탑재해서 젊은 세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고안하고 창안해서 통합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건방지기 짝이 없게도 오늘은 밀란이라 부르지만 내일은 성공한 시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침내 민주통합당이 건설됐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을 지켜오신 여러 동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여 저 민주당의 통합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최고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 통합운동을 밀고 왔습니다. 그가 현명하게 이 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인영 최고께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민주통합당은 단순히 정당만의 통합이 아니라 시민사회활동가 그리고 노동단체까지 그리고 우리 개미시민들 국민의 명령까지 합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입니다. 정파가 통합된 것뿐만 아니라 혁신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지도부 경선은 물론이고 금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100% 시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당 역사상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제도는 민주화됐습니다. 모든 몫은 이제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정당 혁명이 성공할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저는 당 대표로서 첫 번째 강령을 지키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오락가락하지 않고 흐지부지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이 기존 오프 정당 구조에 오늘 탑재하는 정당 이것을 애시당초 제가 창안했고 제가 제안했고 성공했으니까 정당 안에 이것을 안착시켜 나가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천혁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입각한 적도 없고 출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정파적 입장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어떠한 정파에게도 빚진 것이 없고 자유롭기 때문에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을 해내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지역을 통합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총선에 저는 부산의 북강서을에 출마합니다. 2000년 노무현 의원이 100% 당선되는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지역구입니다. 그 지역에서 문재인, 김정길, 김영춘과 손잡고 또 이 자리에 대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과 손잡고 반드시 이 지역구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저는 남북을 통합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문익환 목사가 문을 두드렸고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활짝 열어 제쳤고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닦은 이 남북관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불과 1년 2년 만에 이렇게 절단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통상국가입니다.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삼면이 바다고 휴전선이 막혀있기 때문에 일본과 똑같은 섬나라입니다. 모든 물건을 바다로 날라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도약시킬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남북 철도 연결입니다. 북에는 7,000조 원어치 지하자원이 깔려있고 우수한 노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돈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거 전국에, 북쪽 전국에 수십 개 만든다면 남북 모두에게 얼마나 이득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겁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북한은 중국에 예속됩니다. 끝내 노예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한나라당이 그렇게 폐지를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에는 북한 땅은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반도에서 단일국가로 산 지 1300년, 분단된 지 65년, 이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민족사의 대의는 제껴놓고 미래 그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의 터전 반을 잘라서 공짜로 중국에 갖다 바친단 말입니까? 이런 반민족적인 매국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대북관계 정책에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후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두 번의 선거는 바로 민족사의 대회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는 즉시 저는 민주통합당 대표단을 구성해서 북한을 방문하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발전시켰던 남북관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건대 다음 민주정부 5년 동안에 남북 국가연합까지 달성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간혹 묻습니다. 문성근 다 좋은데 경험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직업을 정치인으로 바꾸지 않았을 뿐이지 70년대부터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정치 현실 속에서 정세를 분석하면서 잔뼈가 굵었다. 그래, 나 정당에 들어간 적 없고 여의도 생활한 적 없기 때문에 주눅 들지 않아서 온오프 결합정당이 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야권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된다고 믿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 성공시키지 않았느냐? 저는 꿈을 꿉니다. 4월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6월에 국회 개원되자마자 국정조사권과 특검을 도입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적폐를 완전히 갈아엎겠습니다. BBK 4대강 내곡동 선관위 사건 갈아엎겠습니다. 그 힘으로 축제 속에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간다면 그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우리는 정권 교체를 성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대표로서 앞장서서 뛰어나가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